최근 성과급 잔치로 논란의 중심이 된 은행권을 겨냥해 금감원장이 은행 영업 방식을 약탈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다라는 이 약탈이란 강한 단어를 사용해서 은행권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이제 약탈적 행위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은행들 같은 경우에 좀 어떤 게 먼저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은행 영업 방식 자체가 약탈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감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비용 절감을 한 것을 자기네들 보너스로 가져간 거 이것이 약탈적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은행 영업 방식에 지금 소비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리로 대치를 해주고 여기서 이자를 갚지 못하면 가차없이 기한이익을 상실시켜가지고 담보를 처분해서 수익을 확보해 왔습니다. 이 전통적 영업 방식 자체가 소비자들한테는 약탈적 영업 방식이다. 왜냐하면 소비자들 주머니에서 그대로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탈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보니까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은 이익을 내고 있더라고요. 뭐 근데 돌려준 적은 돈은 많지 않다고요. 이게 결이 조금 달라요. 네. 은행은 사실은 이제 그 가두리 양식장에 5마리 살찐 잉어를 정부가 허용을 한 거잖아요. 독과점 형태처럼 돼 맞습니다. 있으니까요. 거기 절대 진입은 안 돼라고 해서 특혜를 줬는데 지금 특권으로 인식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거고 증권사는 사실 사상 최대 실적은 아닙니다. 지난해 워낙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은 적자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지점을 봤더니 고객이 맡긴 예탁금을 갖고 이자 장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금감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30대 증권사의 지난 4년 동안의 고객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2조 한 뭐 5천억 원 상당이에요. 네. 근데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이 증권사에 맡겨놓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어요. 한국증권금융에서 돈을 벌었는데 뭐 이걸로 예탁금으로 투자도 하고 수익금으로 다시 증권사에 배분했는데 그 배분된 돈이 2조 한 5천억 원 상당인데 그러면 이게 고객 돈이잖아요. 그렇죠. 고객한테 되돌려줘야 되는데 정작 4분의 1 수준, 6천억 원 남짓 고객들한테 돌려졌다는 겁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얘는 이건 뭐지?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대출해줄 때 보면 야 금리가 상당히 좀 옛날 제로금리 수준에도 과도하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는데 네. 이건 고객 돈을 갖고 증권사들 하나의 리스크가 없는 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 필요 이상으로 이제 투자이익을 4분의 3 정도를 자기네 자신이 가져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올바른 이익 배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권 얘기를 시작을 해서 말씀해 주신 증권사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보험사 얘기로 예, 또 예.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 보험사 같은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예, 보험사들은 이번 특히 손보사 같은 경우는 이익이 많이 났다 그래서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구조가 소비자들 낸 보험료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투명합니다. 손해율이 이제 그 자기가 낸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부분, 그러니까 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쓰이는 것에서 발생되는 그런 손해율과 그다음에 비차익, 그 비용으로 쓰는 보험사에서 그 돈에서 발생되는 이익과 그다음에 이 보험료를 걷어들여서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되는 투자 수익, 이 3원칙으로 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발생된 것은 계약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내리든지 소비자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이익이 많이 발생됐을 때는 보험료 내리는 것을 찔끔 느리고 손해가 발생됐다는 특히 이제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험료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네.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부담되도록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이익이 많이 발생됐다면서 엄청난 성과급을 가져가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나 약관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 작게 돼 있어서 잘 모르니까 위에서 뭐 이렇다더라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거 내가 늘 갖고 썼던 건데 이거 안 되네? 뭐 하면서 약간 한도도 줄고 여러 가지 좀 변화도 많기 때문에 좀 느끼는 게 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사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는 사상 최대 순이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일부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이용 한도,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용 한도를 대폭 축소했어요. 그리고 금리는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신용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한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제2금융권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악화됐으면 당연히 배당도 줄여야 되는데 네. 이들 카드사들이 배당을 오히려 더 늘렸다는 겁니다. 7개 전업 카드사 가운데 6개 전업 카드사가 배당을 늘렸는데 일부는 2배 가까이 늘렸어요. 근데 그 배당을 누가 가져가느냐? 전부 다 지주회사가 가져가요. 지주회사, 뭐 신한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위에 보면 다 지주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주사들이 가져가는 카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올리고 대출 문턱은 굉장히 높여놓으면서 오히려 자기들끼리 배당 잔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국회의 이제 국정감사 자료를 보게 되면 지난해 7개 전업카드사가 지난해 4분기 기준 네. 신용평점 700점 이하에 대해서 이 카드론 취급액을 봤더니 무려 1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어요. 어허. 그만큼 문턱을 올려놓으니까 저신용자들은 카드 대출도 못 받고 현금 서비스를 못 받으니 이분은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대출 금리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통 10% 중후반대거든요. 지금 대법법상 최고 금리는 20%예요. 근데 거의 15% 받는데도 대출 문턱을 높여버리니 이런 중저신용자들이 이제 이 역외로 지금 굉장히 좀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부채의 늪에 더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카드사들도 이 재정 건전성에 영향이 없는지 배당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금융감독 당국이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네, 은행권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뭐 증권사나 보험사, 카드사까지로 쭉 퍼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퍼져 나간 부분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좀 더 이 성과급 문제를 좀 잘 보겠다라고 하는데 금융권에서는 아니 우리가 잘한 부분도 있는데 이건 왜 생각 안 해주시나 또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적자 볼 때도 왜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흑자 좀 나니까 이런 얘기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은행의 노조들이 특히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구조적인 이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금리가 올라갈 때에 대출 금리는 바로 조속하게 올려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 예대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어디서 발생되냐면 전부 다 소비자 주머니에서 발생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체 은행 수익의 예대 마진 수익이 85%입니다. 아. 굉장히 높거든요. 미국은 65%, 일본은 60%대거든요. 또 그 수수료 수수료 역시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겁니다. 수수료 수입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습니다. 11% 해가지고 96, 7%가 전부 다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발생되는 것이 수수료를 마음대로 자기네들이 해서 부담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주머니에서 수수료를 내야 되고 예대 마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올라갈 때는 발빠르게 소비자들한테 부담을 전가시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97%가 전부 다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약탈적 금융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소비자들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자기네들 성과로 한 거다. 이것은 100% 자기네들 성과는 그것이 자기네들이 중요한 것은 성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냐 또는 시스템적 구조적으로 은행 자체가 금리 변동에 따라서 발생되는 이익이냐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걸 따져봤을 때 자기네들이 일을 잘하고 엄청난 해외 투자를 잘해가지고 그 수익을 높여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라든지 투자를 잘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면은 성과금을 200%, 300% 더 받아가도 문제가 없지만은 네. 그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된 약탈적 영업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금리 변동기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손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위험 준비금이나 적립해 놓고 나중에 활용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때는 또 소비자들한테 더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고 더 많은 편익을 줄여 달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네. 그때를 대비해서 적립해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이제 성과급을 정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즉 일반 직원의 성과급까지는 정하지 못하지만 뭐 임원들 것까지는 좀 정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는 있습니까? 사실 임원들 성과급이 더 위화감을 조성해요. 엄청 차이 나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5대 지주은행만 하더라도 최고 성과급을 많이 받으신 분이 15억 원이 넘습니다. 예. 보통 이제 직원들의 경우는 기껏해야 2,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뭐 6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분은 3년만 성과급을 받게 되면 화천대유급이에요. 퇴직급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임원들의 이전 고액 성과급에 대해서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융당국이 금융사 임원 성과급 규모하고 산정 규모를 좀 외부에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해 놨거든요. 네. 이게 만일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임원 보수뿐 아니라 성과급 총액 그리고 산정 기준을 연차 보고서에 적시해야 되고요. 그걸 또 주주총회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과가 돼야 돼요. 자, 그런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지금 이자 장사로 돈 벌어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하고 배당 잔치하고 퇴직금 잔치하고 있는 이런 이제 견제할 만한 장치를 마련하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제 빨리 통과가 돼야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주인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저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 상법에 따른 표준 정관에 보면은 임원들 보수는 반드시 주총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사회라든지 사장이 결정해가지고 뭐 그룹 회장한테 보너스를 뭐 몇천 프로를 주고 하는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런 것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금융감독 당국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었는데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 성과가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성과이기 때문에 이를 개인의 성과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면은 개인한테 그렇게 많은 전체 구조적인 문제의 성과를 개인한테 몰아주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막도록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이 감독 당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주인 없는 회사라는 생각에 네. 한 몫씩 자기가 잡았을 때 한 몫씩 신경가는 것은 정말 염치 없는 모렴치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이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입니다. 소비자가 이용하고 소비자들이 비용을 전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네. 소비자를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모렴치한 그 성과급 챙기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소비자 주인이다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은행권에서 코로나 때 줄어드는 시간 다시 늘리는 게 참 힘들다라는 얘기했던 부분이 조금은 다시 한번 와닿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하튼 뭐 이런 임원들이나 보수 체계를 고치기 위해서 몇 가지 제도가 외국에서는 쓰이는 것 같아요. 먼저 클로백이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이건 또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도가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네. 좀 우리나라에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클로라는 말은 결함 결점이라는 얘기고요. 백이라는 거 환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임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등기 임원이나 임원이라고 하면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권이 매년 사상 최대 이익을 낼 리는 없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 금융사 임원이라면 적어도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한꺼번에 다 이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일정 부분은 성과금을 3년 이상 걸쳐서 나눠서 내자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 40% 정도의 성과급은 3년 이상 나눠서 지급을 하되 혹시나 만에 하나 그 3년 사이에 그 이제 결함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 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을 사유
손해를 끼쳤다.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도는 우리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이제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상장사의 경우는 대부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 국무용당국이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건 이 지금 유명무실화돼 있지만 이 클로백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미국에서처럼 이 제조업, 유통업 모든 이 비금융사들도 이제 성과급 환수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실제로 이제 40% 정도를 한 3년 이상 나눠볼지 그 기간 이 분할 기간을 3년보다 좀 길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네.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효성을 얼마나 있게끔 만드느냐, 제도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 이제 개선 내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클로백 말고도 세이언페이 이런 제도 네. 있더라고요. 이 제도 설명을 해주시죠. 미국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융사의 경영진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라고 결국은 주총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을 최소 3년에 한 번씩은 주총에다 부의해가지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법에 정관에다가 임원 보수는 주총에 정하도록 이렇게 표준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이걸 따랐으면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현재 만들어 놓은 금융사의 규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공성을 갖춰야 되는 은행에서 이렇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공공성을 갖추고 전체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중소기업들도 어려울 때는 이제 은행에서 돈 많이 빌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금리가 좀 높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해 중소기업들의 이제 대출 비중 가운데 정말 5% 이상 고금리 비중을 따져봤더니 무려 1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제 지난해 예금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를 따져봤더니 5% 이상 대출 비중이 29%입니다. 1년 전 3%였어요. 그러니까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무려 9.6배, 10배 가까이 이자를 더 챙긴 겁니다. 고금리 비중으로. 자, 그런데 반면에 대기업과 비교해봐도 중소기업 부담이 더 커진 걸 알 수 있는데요. 같은 기간 대기업의 이 대출금리 5% 이상 비중은 18%였으니까 3%에서 18%로 6배 커졌다면 중소기업들은 거의 9.6배, 10배 가까이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상황에서 온전히 영업 활동이 재개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이제 삼고 여파에다가 또 이제 이자 부담까지 더 가중됐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이분들 4-5차례 지금 이자 상환 유예해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이번 달 특히나 이번 주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이분들의 이제 이자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융권이 그렇지 않아도 앞으로 3년 동안 10조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기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의 성과급 잔치로 시작된 금융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